박근혜는 대한국군의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훔친 물건이든 말든 값을 치르고 샀다 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같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입법 사실이 중첩되어 있음에 그래도 국민의 다수로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입법 사실이 전혀 정화 세탁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법이 아닌 불법이었고 정의가 아닌 불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한 재판관인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우리의 헌법재판소에는 오직 망국을 향해 저들 마음대로 말을 바꾸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그곳에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잘못된 불법 사기 탄핵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그분만의 문제로 우리는 방관방치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선택한 투표가 바꿔치기 되고 개표가 조작되어도 국민은 입다물어라 한다면은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국민 각자가 적법하게 투표하여 다수결로 표시되어 주권으로 세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불법하게 강제 납치 구금되었다면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저항하여 국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탄핵을 비판은 하지만은 입법한 결정에 국민이 승복해야 합니까? 국민에게 해롭지만 가짜 공화국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하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 하고 이를 봉하라면은 봉하고서야 살아야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피해일 뿐입니까? 우리 국민 주권이 주사파들의 만국망령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양상을 나열할 필요조차 없는 침해와 불편함을 혹독하게 안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생물적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할 생존권이 국민 보건을 빙자한 그 재산의 제한이어야 하는 생존권은 자연계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적 권리이자 이를 보호함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 주권 침해 행위가 자연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불순불결하지만 저 물을 마셔야만 하는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의 이 가짜 공화국 정부는 차라리 죽을전정 그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지나친 모임 금지, 영업 제한으로 국민 각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생존권의 억압 속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망자의 그 수와 역병으로 죽어가는 망자의 그 수가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구치소에 한 인간으로서의 대통령 박근혜가 불법 강제 구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우리 각자의 국민주권이 그곳에 강제 구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국군은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국계로부터 온 주사파의 망국 망령에 지배하고
있는 것임에 결코 머지않은 지난 1975년 4월 30일 사이방 최후의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남은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피난을 하지 못한 월남의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 정치인, 지식인들은 죽음의 길로 인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측의 주사파 망령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대한국군의 통수권은 여러분을 죽음의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남북 간 판문점 협약으로 진행된 GOP 철수 파괴, 남북 간 도로 개설을 위한 휴전선 철조망 제거, 북한군의 한강 하구 수심 조사, 대전차 진로 방해 장애물 철거, 휴전선 일대의 훈련 금지와 근접 항공 금지, 대북 인권 전단 살포 금지, 동해 월남인 북송,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북계의 남북 간 연락통신망 단절, 간첩신고 113을 범죄신고에 통합하여 반복의식 애체, 북측으로부터의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당하고도 가짜 사과 통지문을 만들어 북계의 비인도적 만행 은폐, 북측이 안 받겠다는 우리 측 돈을 못 줘서 안다라는 작태들은 앞선 월남의 패망을 답습하는 과정의 증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금년 1월 18일 청와대 춘초관에서 불법 가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되어 있다며 한미 동맹 간의 군사훈련도 북한의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북측 괴뢰수계 김정인 사이에 남북 군사 합의서를 작성한 이 합의서의 정신은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총돌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남북은 이러한 군사합의서 체결한 한 달 후인 2018년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서류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후속 군사회견은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황이 이렇게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있지도 않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이미 북측으로부터의 가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끝없는 짝사랑에 빠진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6.25 민족동란의 적들에게 갖다 바치다는 망국 일념을 적나리 드러내 보여왔습니다. 이것들이 정녕 대한국군의 눈에는 불법 가짜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정의요 평화며 국가 안보로 보입니까?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축구하면서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빨리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헌법적인 게 어디 있느냐라며 재촉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은
적법하지도 못한 묵건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일 뿐인 그는 하루빨리 자수하거나 체포되어져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망국의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박수. 문재인, 그는 분명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단 이등병보다도 못한, 말단 공무원보다도 못한, 그에게는 전혀 공무원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 이 나라는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거창한 탄핵이나 파면, 하야 따위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즉시 체포가 답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스스로 체포함이 잘못 없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내 나라에 든 불법 망국 침입자를 국민의 군대가 체포함에 그 무슨 위법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장을 받아 적당한 행위입니다. 정당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국군은 주사파 망국 망령의 불법적인 불법 묵권 가짜 대통령의 통수권으로서 지배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신해야 할 명분과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은 국군 앞에 나타난 자가 적인지 아닌지 구별 인식함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도 중대한 국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대한국군의 안전보장이자 사명 완수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국군은 지금 이 정규전에서 적들에게 농락당하여 철책 담장 안에 갇혀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인용으로 한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사파 간첩이 들어와서 간첩 신고를 없애고서 망국으로 유도되고 있는 풍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이행할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서 권한 없는 불법 행위자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항명 불복 정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대한국군이 군인의 길로 나가는 길에 위법한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나아가지 못함이나 앞에 개가 짖고 있어 나아가지 못함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 없는 불법 묵권 가짜 대통령으로서 당장 체포되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정의로운 역사의 진실은 불법 가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기어코 불법 악패를 새하얗게 지워내고야 말 것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에 이르는 헌법과 법률의 이치가 이와 같으니 감히 함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말며 불법 가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진 대한국군은 살아서 말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그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2021년도 1월 23일 오직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을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과 탄핵무효 소송 원고 일동 애국투사 김성만 목사님의 피가 끓는 절규와도 같은 헌법수호단이 대한국군에 말한다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배려도당과 중국인들은 분류해서 대우를 해야 된다. 지금 저희 헌법수호단에 동참해 주시는 중국인이지만 자유를 지향하고 중공의 망령들이 일으켜낸 우한폐렴에 대해서 경각심을 전 세계인에게 주는 은혜자산 단체의 장동화 동지로부터 중국어로 발언이 있고 다시 최충형 동지의 한국어 낭독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동화 동지, 장동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은혜자선 단체입니다. 우리 신중국 연방公民입니다. 大家好，我们是韩国恩惠慈善团体，我们是新中国联邦公民，我们站出来揭露中国共产党反人类罪，中国共产党制造冠状病毒，制造生化武器，共产党发起了第3次世界大战，共产党在全世界灭绝人性、灭绝种族的侵害。对，我们爆料革命，新中国联邦在第一时间揭露了共产党的罪行。2020年灭共霹雳年，爆料革命已然迈上世界的舞台，以美灭共、以共灭共进行的如火如荼。而中共在2019年末打开了自己的潘多拉盒子，将世界带入巨大的灾难。爆料革命2020年1月19日在路德社，在严立梦博士冒死爆料中，给全世界吹响了病毒的号角。本想继续隐瞒疫情真相的中共，不得已不承认疫情已经大爆发。已经整整1年过去了，疫情仍然在全世界肆虐。中共病毒感染了近1亿人，超过200万人因此而死亡。之后，爆料革命开启了与中共在病毒战场的斗争。中共不但向全世界隐瞒疫情真相，而且将疫情爆发源头指向自然，指向无辜的各种动物。中共为了撒谎而不惜代价，几乎收买了世界其站台，一度让世界人民认为病毒来自自然，中共国只不过是爆发地。而爆料革命勇敢地揭露了中共的谎言，指控病毒为中共的生化武器，蓄意伤害全世界。武汉的P4病毒实验室为病毒的制造地。2020年1月25日，在法治基金年会上，路德先生向班农先生、比尔格兹先生和凯尔巴斯先生报告了中共病毒的真相。班农先生随后报告美国政府，川普总统随即停止了中美的国际航班，撤销美国驻武汉领事馆。2020年4月28日，严立梦博士在爆料革命的帮助下，成功逃离了香港，来到了美国。一方面保护了严博士的生命安全，另一方面可以让严博士进一步揭露中共病毒真相。随后的几个月里，严博士发表了2份揭露中共病毒真相的报告，震撼全世界。2020年4月，爆料革命中孕育了媒体
媒体平台 GTV 正式上线，和 Gnews 组成了立体传播有效。这是爆料革命里程碑式的事件。拥有自己的媒体宣传平台，将对传播真相起到关键作用。2020年6月4日，新中国联邦在纽约曼哈顿自由女神像成立亚洲球王郝海东先生和世界冠军叶昭莹女士正式露面，分别由郝海东先生和班农先生宣读了新中国联邦中英文版宣言。此后，在全世界多个国家成立了农场。此时，爆料革命又得到了极大的成长。各国农场在当地多次组织游行活动，展示新中国联邦人的力量。中共不等于中国人，没有中共，我们可以过得更好。2020年秋季，爆料革命迎来了实质性的收获。美国对中共一次次制裁和脱钩行动震撼全世界，尤其进入2021年后，川普政府到最后几天，制裁行动轮番而至。美国国务院发布关于病毒2份报告，直接指中共病毒实验室，验证了爆料革命实力与真实性。随后，中国共产党被美国列为敌对国，中共被美国认定反人类组织，中共在新疆犯下了滔天大罪。爆料革命几年来的内容被一一验证，中共的根基已经开始咯吱作响，摇摇欲坠。爆料革命将在2021年继续战斗，辛丑年将会彻底消灭中国共产党，消灭中国共产党。对，退党 CCP。感谢大家。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연설을 한국어로 해주실 최충향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장동호 씨가 연설을 했는데요. 그거를 번역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 거를 하는 겁니다. 내용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섞인 내용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종국 연방 한국은행 NGO 자선단체 자격으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행 NGO 자선단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파괴당하고 생명에 위협이 있는 중국인을 구출을 하고 이제 정치적 신변 보호를 하는 이제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고원구의 선생님을 선두로 4년간 이제 폭로혁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억만 명의 전우들이 이제 신종국 연방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유 언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GTV와 G뉴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스트림, 폭스뉴스, 루더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제 옐리몽 박사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은폐하려는 사실을 이제 주기적으로 폭로해 왔으며 이제 두 편의 바이러스 연구 결과 논문을 제시해 코로나19는 생화학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극비 문서 91호와 이제 94호 문서 그리고 건축예술 항복 중국 사생화 유전자 지도 등이 있으며 이제 당시 91호, 94호 문건을 본 사람은 이제 3명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에 이제 침투하고 기술을 빼돌린 중국 간첩과 중국 중공기업, 중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등을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였고요. 그 중에는 화웨이, 알리바바, 이제 틱톡 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분함으로써 무고한 중국인을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고요. 중국 공산당을 인종멸종과 이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를 내린 일이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의 이제 결말은 2017년
2017년 3월 이후 신장, 중국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인데요. 이제 신장 소수민족 종교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압이 급격히 확대되어서 이제 뉘른베르크의 전범과 동일한 이제 반인류죄를 이제 저질렀다 이 내용인데요. 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위구르인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감시하고 자의적으로 이제 감금하거나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의 개인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강제노동,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심각한 제한이 가해져 위구르 여성인에게 불임 수술을 받게 하였고요. 강제 낙태를 해야만 했습니다. 위구르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을 하도록 강요했고요. 위구르인이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 관찰자들이 신강 입국을 이제 거부했고요. 교육에 참가, 테러, 여성 권한 부여, 빈곤 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위구르인의 행복을 조작하고 위구르인을 악성 동양으로 미용하고요. 그들은 신앙을 전염병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뇌당한 당원들은 작물 속에 숨어있는 잡초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뽑아낼 수 없으니 약을 뿌려서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휘와 통제하에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 및 종교 집단, 주로 신강의 무슬림에 대한 인종 대량 학살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종 멸종의 대량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체계적으로 위구르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신강 지역의 한 행동을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2021년 1월 19일 트럼프 첫 임기 마지막 이틀 전에 전 펌페오 전 국무장관님이 트위터와 이제 국무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중국 공산당이 2017년도 3월부터 신강에 대해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거래하는 나라는 중공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며, 이 죄를 뒤집으려면 인종 멸종과 반인도적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범죄는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공식적인 인정이며 중공의 날개를 부러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3F 계획, 13579 계획, BGY 계획 등으로 미국을 빼앗으려 했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3F 계획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13579 계획은 1. 하나의 생물 무기를 만들어 3. 2017년도부터 3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실시하며 5. 5년 이내에 이 생화학 무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7.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인도 7개 나라를 철저히 마비시키고 9개월 이내에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를 협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BGY 계획 중에 B는 인터넷 정보와 미디어를 전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하는 것. G는 이익과 금전을 이용하여 부패시키는 것. Y는 성비디오 등으로 협박하고 사람의 언행을 통제하며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를 통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수단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침투에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미 대선에 개입해 부정투표를 행사하였습니다. 미 대선은 2021년 1월 20날짜로 마지막 막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으로 수많은 민심을 얻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으로 수많은 민심을 얻고 그리고 세계를 중공으로부터
구출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중공 내부에서는 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19 생화학 무기 문제가 우리한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9,749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8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세계는 공산당을 무너뜨리자는 이제부터 세계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파문을 일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중공 바이러스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중국 공산당을 국제심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신중국 연방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은혜 NGO 자선단체도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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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세계 자유민주 세력은 15억이 넘는 중국인들을 중국 공산당과 자유중국인들을 구분해서 대해줄 것을 당첨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1월 14일 국회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는 SLBM, 즉 바닷속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다탄두화시켜서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 전역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이놈들의 도발성을 확보했고, 다음에는 북괴식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서 러시아가 개발한 것인데, 이것을 개량한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실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하겠다는 국회의 적화야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55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군은 이런 반구 없이 무대응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와 국민의 목숨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마저 저버렸는지 우리는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무장을 하고 북괴와 대응해서 싸울 그러한 마음의 결기를 갖춰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28차 국민교육 헌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경찰관, 정보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 멀리 대구에서 한 차례 빠짐없이 올라오시는 우리 헌법소단의 이무석 총단장님, 대구의 우문석 단장님, 또 강원도 횡성에서 한 차례 빠짐없이 와주시는 애국투사 김경원 목사님의 애국 유튜버 나우코리아 방송, 영어 방송, 그 다음에 공선감 방송 등이 함께해서 오늘 많은 애국 동지들이 전파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애국 동포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애국가를 1절만 재창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소단은 다음 주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한잔할 시간도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SOS. 물 점심이라도. 아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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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시니 또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전라도 자체에서 전주, 군산, 뭐 익산 이쪽에서 스스로 이제 차량 시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차량 시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서울로 직접 이렇게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뭐 등 비용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그때 참 좋은 바람이 불었는데 불길을 꺼버렸지 불길이. 그러겠다면 그때 그 전광훈 목사가 지킬 때에 8.15 때 전국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모일 때에 전주에서 오신 분은 전주 어디 이제 교회 글씨를 쓰고 전북 팔복동, 여기서 막 그랬죠. 군산 어디, 익산 어디, 순천 어디, 여수 이렇게 다 쓰고 올라왔거든. 광주도 그러고. 근데 그게 막 그 불길이 막 그 구름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 있는 놈이 딱 꺼버리더라고. 그 시기로 해버리죠. 코로나로 이제 그거 딱 중국에서 딱 그 병 거식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일부러 이게 들이와가지고 그걸로 핑계로 딱 막아버려. 그래서 그때만 조금만 그게 지나갔으면 아마 그 힘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때 8.15죠. 그렇죠. 8.15 때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전부 다 여기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보건소 가서 저 검사받으라고 하고 코로나 그냥 양성 판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자들 비행기 당연하죠. 자들은 어떻게든지 우파 집회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조그마한 명분이라고. 저 총각에 고신각에서 하는 민노총 집회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안 오고. 그래서 여기 왔는 사람이요. 나는 저 총각에 저 민노총 집에 갔었다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그냥 그래요. 여기 왔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꾸 검사하더라고요. 민노총은 문재인이 전위부대 아닙니까? 어찌 그걸 단속을 했습니까? 전위부대 전교조하고 민노총은. 그러니 이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이거 정치 방역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도 막 그냥 수용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못하는 사람들 참 수진해요. 엄청 뭐 죽을 병이 있는 줄 알고 막 수용하는 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철은요 900명씩 그래 있잖아요. 한 칸에. 큰 거로 작은데 어떻게 이런 데는 5명만 있어도 집회 자체를 차단하려고 전철은 지하철은 불식이하죠. 헌법소단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한다.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썼어요.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헌법소단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한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방송할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잠시 종료하고 잠시 후에 미국 한미동맹 강화라는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형님, 이렇게 오랜 시간 항상 지수형님 아니면 우리 방송국 문 닫아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점심 먹고 방송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